그렇게 막고자 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실망하셨을 겁니다. 어젯밤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충격과 절망 속에서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달려갔던 수많은 국민들, 김문수 후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우파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슴 미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냉정하게 성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중심에는 바로 국민의힘 해체론이라는 화두가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파의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는가? 우리 진영은 왜 또다시 분열했고 결국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 데일리베스트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해체돼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당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역시 위로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낙선 소식에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계신 분들, 지난 몇 개월간 진심으로 보수파의 재건을 꿈꾸며 뛰셨던 많은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비록 결과는 쓰라렸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투표율과 결집력은 자유우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어디로 어떻게 모아야 할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좀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보수정당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 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국민의힘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인사로 정치 경험도 없었던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허약한 그릇을 빌려 당선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대선은 보수파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개인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소중한 기회를 보수파 혁신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정권의 열매만을 나눠 먹으려는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후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패배의 원인을 김문수 후보 개인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선 이후 당내에서 벌어진 분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망설이며 기회를 놓친 전략적 미스야말로 치명타였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비극적인 현실도 함께 짚어봐야 하는데요. 양당 구조가 워낙 고착화된 탓에 선거 때마다 보수파 유권자들은 현실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대가 없어도 좌파 정권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택해온 현실. 그 결과 이 정당은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잃었고 보수우파 유권자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기력한 정치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늘 그래왔듯 다음 선거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당 구조,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보수파가 분열하는 이유와 기회주의자들만 득실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념과 철학이 약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강한 사람들이 보수의 껍데기를 빌려 정치판을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이 당은 스스로 자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다시 얼굴을 바꿔 국민의힘 이름 아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정말로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믿는다면 이 당은 탄핵 직후 해체되고 새롭게 태어났어야 마땅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민의힘은 단언컨대 사라져야 할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내고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정권을 단 2년 반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주었습니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 정권은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8건의 사건,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을 안고도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리스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입법 시도를 감행해 왔습니다. 그 앞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 싸울 의지도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대선 직전까지도 친윤이니 비윤이니 하면서 내부를 갈라치기 해온 사람들, 당과 진영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정치에만 몰두한 사람들,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한 국회 배지들, 지지층들과 국민들이 기대할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우려했던 괴물 독재의 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바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한 간판 교체나 인물 재배치 수준이 아니라 정당의 성격과 뿌리를 근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치 철학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는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기회주의적 집단으로 전략한 채 국민과 신뢰는 무너졌고 보수 진영의 대표성마저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구조 전환, 다시 말해 재창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 사람과 구조 모두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국민 앞에 다시 서는 첫 걸음이며 이재명 정권과 맞설 자유우파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진전성 없는 통합이나 반성의 언어에 속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싸울 수 있는 보수우파,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보수우파 정당입니다. 누구처럼 회고록 쓰고 페이스북에서 분탕질만 치는 홍준표류의 정치, 누구처럼 자당 출신 대통령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유승민 한동훈류의 정치, 당원과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권성동 권영세류의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보수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파는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7년 넘게 제자리에서 맴돌며 변화를 주저한 결과가 오늘의 대선 패배입니다. 더 이상 좌파만 탓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 좌파에게 정권을 내준 책임은 국민의힘과 기존 보수파 정치 세력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마저 우리 보수파가 내세운 김문수 후보는 득표율 40%를 넘기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자유우파는 명백히 살아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했지만 우파 진영의 총 득표율은 좌파와 비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패한 지난 총선에서도 의석수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총 득표율은 비등했단 말입니다. 이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당, 리더십,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무너진 보수의 기반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철저한 성찰,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창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일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태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불태워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자유우파도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